요번에는 포토샵에서 컬러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뽑아내는 기능, 우리가 과학 시간에 물을 이렇게 쪽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 있죠. 자, 그런 때 사용을 하는 스포이드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는 이런 색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봤던 컬러 피커가 있다라고 했죠. 자,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선택해서 정경색이나 배경색에 색을 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아직 보진 않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색상 패널과 색상 견본 패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기능들 중에서 스포이드 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이드 툴은 이쪽에 스포이드 모양,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한 번씩 사용했던 그 기능이 있고요. 스포이드 툴을 선택하면은 스포이드 모양으로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곳을 찍으면은 그 색깔이 정경색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미지에서 컬러를 추출하거나 색상 값을 확인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스포이드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찍으시면은 정경색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찍을 때마다 매번 색상이 새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주의하실 점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면은 색깔이 찍힐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색을 찍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 더 밝아 보이는데 어두운 색깔이 찍히죠. 자, 이유는 자, 이 부분을 실제로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은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자, 색을 나타내는 이 네모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픽셀들이 제각각인 색깔들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 같은 것들에서 뭐 일러스트 이미지나 이런 곳에서 색을 뽑을 때는 그 색깔이 그대로 색깔로 넘어오지만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색을 뽑을 때는요, 이런 픽셀 단위로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찍는다고 해서 그 색깔이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모여서 그 한 색깔을 만드는 느낌이기 때문에 찍었을 때 조금 더 밝을 수 있고 조금 더 어두울 수 있고, 자, 농도차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포이드를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단에 있는 옵션 바 살짝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이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샘플 크기라고 돼 있죠. 자, 스포이드 툴이 픽셀 단위로 색상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샘플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찍었을 때 1픽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11, 11, 51, 51로 잡으면은 색깔이 훨씬 더 넓게 들어오고 그 넓은 곳의 평균값을 가지고 색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축소를 조금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흰색 부분을 찍는데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을 포함해서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유는 제가 찍은 곳을 경계로 51픽셀의 위치 거를 잡기 때문입니다. 평균값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 부분을 찍었는데 색깔이 더 진해지죠. 자, 제가 찍은 부분을, 이 부분입니다. 찍은 부분을 경계로 101픽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 안에서 색의 평균을 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뜻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색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 그냥 픽셀 단위로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샘플 범위라고 해서 보시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에서 화면에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찍겠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현재 레이어만 찍겠다. 근데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 원하는 색깔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끔 모든 레이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옆쪽에 보시면은 샘플링 링 표시라는 게 있죠. 자,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찍었을 때 요 경계 동그란 부분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자, 샘플링 링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자, 찍을 때 찍히는 부분, 범위를 얘기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그 하단과 요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기존에 찍었던 부분과 새로 찍는 부분 비교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한 색상이 기존 색상하고 얼마나 다른지 시각적으로 아예 보기가 좋게끔 돼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가 좋겠죠. 자, 요렇게 옵션 크게 많은 기능들이 있진 않지만 확인은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포이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어찌됐든 간에 사진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찍은 색깔을 조금 원색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찍고 난 다음에 컬러 피커를 띄워서요, 원하는 형태로 조금 더 밝은 색깔,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이렇게 좀 더 손을 보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적당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포이드 툴은 같이 쓰면 좋은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닫아 놓은 상태인데요. 상단에 창에 가시면은 정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정보라는 패널은 내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곳에 색상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RGB 값과 CMYK 값 기본으로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의 값이 얼만큼의 값을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쓰고 싶으시면은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닥 크게 필요하진 않아서 닫아 놓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정보 패널 같이 봤고요. 자, 스포이드 한 번씩 찍으면서 실제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자, 제가 배경으로 앞에 있는 정경색은 빨간색을 쓰고요. 배경으로 요 노란색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바로 배경 쪽으로 색깔을 주고 싶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찍으시면은 자, 배경으로 색깔이 가는 거고요. 이렇게 자, 떼고 찍으시면은 정경으로 색깔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정경색으로 색깔이 들어가지만 Alt키를 눌러서 배경 색깔로 색깔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동 툴로 바꿨습니다. 자, 이동 툴 상태에서요, 저희가 이제 스포이드 툴을 아예 안 쓴다고 제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선택해서 쓸 일은 그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컬러 피커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 상태에서 마우스를 밖으로 살짝만 떼도 바로 스포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색상 피커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바로 쓸 수 있는 자, 요 형태가 스포이드 기능을 쓰시기는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기능 같이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